네,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증시 플러스 함께 볼 텐데요. 이번에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또 저평가된 증권주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또 준비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아직도 저평가된 증권주가 있을까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동안 뭐 은행 증권이 굉장히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뉴스에서도 굉장히 화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저평가되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디인지 바로 좀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이요? 네. 네. 대신증권이 내가 알기로 한 1960년대에 상장이 됐고 네. 처음에 이름은 대신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네. 대신증권이 TV 광고를 하면서 큰데 믿을신 하면서 광고를 했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네. 대신증권이고 제가 증권에 처음 출입할 때 대신증권의 오너 회장이 양재봉 씨였고 네, 그러다가 그 밑에 양회문 아들로 갔는데 그 양회문 씨가 좀 일찍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인 이어룡 씨인가로 네. 갔다가 지금은 이제 양재봉 씨로 보면 양재봉 회장으로 보면 손자가 맡고 있는 거죠. 네. 네. 양홍석인가 뭐 이름이 그렇죠. 네. 네. 정말 역사가 유구한 아.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지역을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전라도 기업 그러면은 대신증권이 항상 이 거론이 되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네, 저희 너무 잘 어렸을 알고 때 계셔서. 그렇죠. 네. 저희 어렸을 때 그 광고 엄청 유명해서 뭐 네. 친구들끼리 많이 따라하고 그랬었는데 네. 네, 정말 이렇게 항상 앵커님의 놀라운 지식과 네. 기억력과 네. 산 역사십니다. 네, 깜짝깜짝 놀라는 중에 있습니다. 네, 대신증권 어떤 기업인지 또 보다 자세한 내용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금융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한때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었나요? 옛날에는 네. 대우 대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삼보증권이죠. 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1, 2위를 다투다가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졌었다 그랬는데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나요? 사실은 뭐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지 않은 걸 보면 사실은 조금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얼마 전에 미래에셋도 가져왔지만 아무래도 신규로 들어온 그런 증권사들이 굉장히 요새 잘 나가는 뭐 미래에셋이야 대우도 먹고 뭐 이래가지고 커진 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증권사의 순위 그러면 결국 위탁 매매 수수료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순위를 매겼는데 네. 지금은 사실 그 의미가 없어진 거죠. 사실은 그 의미가 좀 많이 축소가 됐고요. 그래도 아직도 위탁 수수료 매매율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대신증권이 5위 안에는 들고 있다. 5위 정도.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사실은 좀 이렇게 소화해야 될 종목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좀 가격이 낮은 축에 있어서 네. 참 재미있게 리포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네, 어떤 리포트를 준비해 주셨는지 하나하나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가지고 오셨나요? 뉴스부터 좀 하나씩 볼까요? 네, 지금 뭐 대신증권이 사실은 많은 분들께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게 바로 주주 정책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어떤 주주 정책을 펼치고 있죠? 주가가 낮은 반면에 굉장히 배당을 많이 해주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고배당주의다. 네, 그래서 많은 그런 뭐 소비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번엔 이 추정치를 높이면서 목표가가 현재는 24,000원인데 18,300원인데 24,000원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 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것이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이런 그렇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116%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105% 증가해서 972억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일평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 매매나 이자 수익이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사실은 대신증권이 재밌는 게 뭐 증권사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어서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9원 한남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나인원 한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뭐 외국에서도 네, 부동산 거래를 뭐 많이 맨하탄에 하고 빌딩 있고요. 사고 그랬다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 싱가포르, 일본 현지에는 부동산 네, 자회사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꽤 큰 수익을 올리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네. 아직 분양이 다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높게 분양을 하려고 네, 처음에 임대로 갔다가 아.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이제 아마 금년에 분양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분양이 결국 될 그 거라고 이익이 합니다. 금년에 반영이 될 테니까 네. 아마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또 네, 많은 그런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인원 네. 한남 가보셨어요?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저도 아니 그 앞에 지나가기만 했는데 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요새 뭐 가끔 어떤 연예인이 산다 네, 네. 이런 뉴스와 함께 소개가 되는 더 한남 말고 더 한남. 아, 더 한남이 네, 그 네, 같은 네, 건가요? 네. 아, 네. 네네. 아, 거기는 가봤습니다. 거기 엄청 좋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꿈의 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네. 네, 그런 곳인데 대신해서 굉장히 투자를 잘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대신증권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IPO 기업들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굉장히 IPO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대여들을 뭐 진행을 했고요. 또 굉장히 뭐 경쟁률이나 뭐 상장 시가총액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IB는 은행 쪽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분야인데 이 부분은 이제 증권사가 진출하면서 은행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많은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IPO 매가 수익도 굉장히 지금 수익의 한 부분을 근데 담당하고 사실 있는 뭐 것으로 보입니다. IPO라든지 위탁 수수료라든지 아니면은 신용거래에 따른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증권사가 다 같이 누리는 혜택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회인데 맞습니다. 이 대신증권만이 다른 증권사보다 나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더 한남이라든가 그렇죠. 하는 이런 네. 부분이 있을 거고 네. 그것 이외에 다른 건 없나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네, 이번에 바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를 처음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 AI인가요? 네, AI입니다. 뭐 이제 AI 시대다. 뭐 점점 이제 컴퓨터 뭐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 성과 보수형 상품을 내놨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성과 보수율도 다른 증권사에 비해 굉장히 낮지만 수익을 내지 않으면 네,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후 이제 상품을 투자하고 나서 그 수익률을 가지고 성과 보수를 받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요새 뭐 주식을 투자할 때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조금 수익을 본 것 같아서 네,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수료를 내고 나니까 돈이 남지 않더라. 그렇죠.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수수료에 대한 이런 경쟁력이 굉장히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또한 뭐 이제 사실은 뭐 서학 게임이 동학 게임이 요새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요. 영끌 빚주 유행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영끌 빚주가 증권사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서학 게임, 뭐 동학 게임이 거래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뭐 잔고를 통해서 이자를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뭐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신증권을 뭐 알아보다 보니까 삼성증권에서도 보니까 영업이익이 171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네. 네, 그런 만큼 지금 증권사들이 굉장히 화랑을 띠고 있고요. 대신증권도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1분기를 보니까 하루 평균 주식 거래 대금이 33조 3천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엄청나네요. 네. 전분기에 대비해서는 뭐 20%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22%가 증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증권사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신용 잔액이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무래도 증권사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실제로 아까 뭐 거래 대금이 엄청난 33조 3천억 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대신증권의 기업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눈으로 좀 직접 보면 더 확연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천억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뭐 항상 PER과 PBR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져오는 그렇죠. 네. 그런 PBR이 0.42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사실은 PER도 7.61. 또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주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동일업종 비교를 한번 해보면 네. 뭐 제가 동일업종. 이제 저번에 그동안 미래에셋 뭐- 가져오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미래에셋과 비교가 바로 옆에 돼 있는데 그러네요. 네, 저번에 가져오신 미래에셋도 되게 좋았는데 네, 맞습니다. 대신증권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뭐 PER로 보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이 있고요.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대신증권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네,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PBR도 사실은 가장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대신증권이 증권사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를 지니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저기 앵커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신증권하고 미래에셋을 두 개를 놓고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담는다 그러면 어떤 걸 담으시겠어요? 글쎄요, 미래에셋증권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지금 네. 대신증권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애매한가요? 거고 네. 시가총액을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대신증권은 1조가 안 되고 네. 다른 증권사들은 지금 다 뭐 미래에셋은 6조가 그렇죠. 넘고 네. 한국금융은 지금 뭐 5조가 5조? 넘고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우리 장승민 전문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신증권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증권업종이라는 건 뭐 금융업종이 다 그렇지만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결국은 너무나 뻔한 스토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이게 아니고 결국은 시장의 부침에 너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작년과 같은 시장은 다시 좀 오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본다면 네. 마냥 좀 좋게 보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살짝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과연 이런 증권가의 호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걸 예상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뭐 저희가 주식 방송을 하고 있지만 가장 직결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니까 지금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 언론, 뭐 경제, 신문 이런 곳에서 봤을 때 올해 말까지는 이런 경제 주식의 호황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뭐 코스피를 외국에서는 뭐 3,700을 내놨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 오르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에서도 3,5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이게 시장 부침이 워낙 심하니까 증권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거래가 많이 될 때는 엄청 많이 네. 되고 그렇죠. 또 장이 안 좋아지면 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증권사들이 그래서 꾀를 낸 게 직원들을 갖다 다 프리랜서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웬만한 직원들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주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말하자면 이 시장에 따른 이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좀 심하기 때문에 네. 지금 좋다 또 좋을 거냐 이 부분이 항상은 좀 그렇죠. 의문부호가 달리는 업종이 증권업종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작년에 역대 최저가를 찍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이제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대신증권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올랐습니다. 작년 최저가를 찍고 지금 3배 이상 오른 가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도 뭐 이런 역대급 호황은 한 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10년 주기에 따르면 10년 이후에나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신증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7년에 최고가가 4만 원이었거든요. 네. 네. 그 후로 계속 쭉 떨어지고 빠지다가. 내려왔군요. 네. 점점 빠져서 작년에 최저가를 찍고요. 음. 그런 다음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이 가격 2만 원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고가에 비하면 아직 55%밖에 되지 않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맞습니다. 3배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랑 비교하기보다는 최저점에서 이미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닌지. 네, 뭐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네. 거래량 면에서 보면 제가 보니까 네.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7년에 비해서 그런가요? 네, 주식 네. 거래량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요새 주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 네. 이러면에도 불구하고
주식 거래량이 그때에 비해서 적은 걸 보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는 조금 떠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요즘에 워낙에 좀 아까 말씀하신 뭐 영끌, 뭐 네. B2 해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이 앞두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네네. 사실 특히 젊은 층에서 20대, 30대 층에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많이 해보거든요. 특히 또 네네. 증권주 같은 경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안선 그래프로 조금 한 번 더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늘도 항상 헤어도시 해야선 그래프를 네.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길게 보니까 무려 14년 전이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네,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2008년 이후로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해안선을 침범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왔거든요. 지금 최근까지 무려 올해 2월 1일까지 계속 해안선을 터치하는 정말 그러네요. 물속에 헤매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 네. 계속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6번 만에 드디어 상방 지지선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이 네.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이 상방 지지선은 보통은 한 2번, 3번 정도면 뚫는다 하는데 기업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2007년 당시 최고점을 찍을 때 올라가는 그래프와 지금 데칼코마니처럼 붙여놓은 그래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인다. 네. 아하,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이 상승이 제가 볼 때는 다른 때와는 굉장히 남다른 다르다. 상승으로 네.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인데요. 네. 아무래도 뭐 다른 뭐 주가 그래프 분석하시는 분들도 이전에 올랐던 고점 찍을 때 그래프와 비슷한 그래프가 나오면 올라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볼 때도 이번에는 올라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또 투자 포인트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를 네. 해보도록 하죠. 네, 뭐 대신증권 투자 포인트 뭐 제가 보니까 증권사에서 뭐 이렇게 이번에도 뭐 이렇다 할 분석을 안 내놨더라고요. 뭐 증권사가 증권사 분석하기 좀 그렇죠. 그렇죠. 서로. 자기 분석 하기도 하죠.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뭐 보니까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은데 재무 안정성도 굉장히 높고요. 네. 네, 현금 창출력이나 독점력은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뭐 다른 증권사들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재무 안정성은 굉장히 탄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판을 삼고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네.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증권사가 부동산 금융으로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사업 다각화로 탄탄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목표 주가가 이제 24,000원, 약 1.6배로 상향이 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내놓고 있는 증권사가 드디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면모라고 보입니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좋고요. 또 일평균 거래 대금이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좋은 모멘텀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자 수익률 또 위탁 매매 수익률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증권사는 당연히 좋은 모멘텀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늘었고요. 이제 은행의 전유물처럼 그동안 여겨왔던 IB 부분이 굉장히 호시적이라는 것도 저는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은 비용을 뭐 최소화하면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신용 잔액이 굉장히 늘고 거래 대금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까지는 이런 주식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대신증권도 굉장히 좋은 면모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강승민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